어, 지난 시간에 8-5번까지 한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좀 끝까지 한번 다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오케이? 지난 시간에 설명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하나씩 좀 풀어봅시다. 자, 두 개의 정육면체 A랑 B가 있는데 A에는 두 면에 5, 0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면에 1, 그 다음에 한 면에 2가 쓰여 있대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에는 지금 0이 몇 개? 2개. 그 다음에 1이 몇 개? 1이 3개, 그 다음에 2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B라는 거에는 지금 0이 1개, 그 다음에 1이 2개, 그 다음에 2가 3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 정육면체를 동시에 던져서 윗면에 적힌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 x의 평균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얘들아 뭐냐면 이 확률 변수를 확정시켜 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이 확률 변수를 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주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주지 않는 경우는 너희가 이거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을 거야, 혹은 이거를 확률 변수 y라고 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확정시켜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확정된 x 값이 뭐가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알겠죠? 이것만 잘해도 되게 편하게 갈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가 있나요? 여기 a에서 하나 선택이 될 거고 b에서 하나 선택이 될 거니까 얘는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야 라고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0이 될 확률을 구해줄 거고요, 1이 될 확률을 구해줄 거고, 2가 될 확률을 구해줄 거고, 3이 될 확률, 4가 될 확률을 구해줄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0이 될 확률은 일단은 얘도 0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얘도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단순하게 6분의 2 곱하기 6분의 1로 접근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1이 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1이 나오고 여기서 0이 나온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그냥 계산을 하고 가자. 얘는 6분의 3 곱하기 6분의 1 지금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0이 나오고 여기서 1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얘는 6분의 2 곱하기 6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다 계산을 하고 갈까 그냥? 이거를 36분의로 어차피 통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약분은 하지 않을게. 오케이? 그래서 얘는 36분의 얘는 몇이 돼? 3에다가 4니까 이건 7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됐죠? 그 다음에 2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얘가 2가 된다. 그럼 여기서 0이 나왔을 때 여기서 2가 나오는 요 세트나 요렇게 세트나, 아니면 여기서 1이 나오고 여기서 1이 나오는 세트, 아니면 여기서 2가 나오고 여기서 0이 나오는 이렇게 세 가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예요? 이렇게 될 확률은 6분의 2. 그 다음에 이렇게 될 확률은 6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1이 나오는 거, 얘는 6분의 3 곱하기 6분의 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 그 다음에 0 이렇게 나오는 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36분의 몇이 되는 거야? 6에다가 1이죠. 1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3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4가 되는 게 있는데 4가 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4가 되는 걸 구해보자. 여기서는 얘랑 얘가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 곱하기 6분의 3이죠. 36분의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긴 얘는 36분의 얘랑 더한 게 20인가요? 25가 되니까 1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물론 여기서 제일 빡센 게 사실은 2를 구하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0 구하고 1 구하고 4 구하고 3 구한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남은 거를 전체 1에서 뺀다라고 생각해서 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은 확률 분포표라는 게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이거 가지고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랑 곱할 거예요. 얘랑 곱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할 거예요. 얘랑 곱할 거야. 얘랑 곱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확률 분포표를 너희가 완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 제일 중요한 건 얘를 완성하는 거. 얘만 완성하면 끝났나? 얘를 완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게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먼저 나열해서 써주는 거. 그 다음에 그 하나에 각각 확률들을 계산해줘서 이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요 계산은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분산을 구하고 싶어요. 이거 몇 나왔니 얘들아? 이거 답 몇이라고 돼 있어? 평균? 언제야? 몇이라고 돼 있어? 6분의 13이라고 돼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의대로 분산을 구하게 되면 0에서 6분의 13을 빼야 되고 1에서 6분의 13을 빼야 되고 그럼 좀 되게 불편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얘는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까? 작전을 세워봤을 때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는 얘는 이제 0이랑 1이랑 4랑 그 다음에 9랑 16이니까 한 번 더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는 얘 36분의 이거 13의 제곱 169인가요? 걔를 빼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것도 이제 단순 계산 여기까지는 생략해도 괜찮은 것 같다. 되겠죠? 얘들아 이 상황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애가 도대체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걔 각각의 확률을 구해준다라는 거 요것만 생각해주면 이 분포 쪽 얘기는 끝난 거야. 사실은 되게 쉬워요 진짜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평균과 분산 구하는 거는 정의대로 풀어주면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있는 평균 분산 구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당연히 정의를 외우지 않았어. 정의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고 가면 된다. 알겠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절대로 풀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만 잘 생각해주면 통계는 진짜 쉬워요. 생각보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 10장 중에서 임의로 2장을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 중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의 확률 질량 함수와 그 다음에 평균과 그 다음 분산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확률 질량 함수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항상. 오케이? 여기는 얘는 뭐라고 했어? 두 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큰 수라고 했으니까 1과 2가 뽑힌다고 해서 제일 작은 게 2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제일 큰 거는 10까지 가능할 것 같으니까 2, 3, 4 땡땡땡땡땡땡 간다. 중간에 뭐 K 정도 하나 잡아줄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얘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x가 k의 확률입니다. k는 2부터 10까지 가는 좀 정확하게 한번 써보고요. 그때 여기 있는 이 확률을 계산해주면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뭐든 2일 때, 3일 때, 4일 때, 뭐 10일 때까지 다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요거 하나만 알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여기 있는 얘를 확률 질량 함수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요거 하나만 내가 일반화 시켜놓으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봐봐. 여기 1, 2, 3, 땡땡땡 여기 중간에 K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이 있었어요. K 더하기 1이 있었고 등등등 이렇게 있었다. 그죠? 그랬을 때 제일 큰 수가 K가 나오고 싶었던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일단 무조건 뽑아줘야겠죠. 됐나요? 그리고 남은 하나는 여기에서 하나 뽑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10개 중에서 난 2개를 고를 거야. 이게 전체 경우수가 될 텐데 여기는 얘는 몇 개 있어요? K-1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K-1개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거니까 C1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냥 답이죠. 그러면 이제 19이니까 45. 45분의 뭐가 된다? K-1이 된다. 여긴 얘는 45분의 K-1이 된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45분의 K-1이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4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45분의 2가 되는 거고 얘는 45분의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1부터 9까지 다 더하면 걔가 뭐야? 45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전체 확률은 1이 된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요런 짓들을 할 거잖아. 그지? 평균을 구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럴 때는 아까 같은 경우는 그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이렇게 식으로서
하나의 식으로서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으로 깔끔하게 정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일일이 하나씩 곱할 필요 없이 나는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요, 얘들아? 여기서 그냥 시그마로 한 방에 처리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걔는 뭐라고 했어?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라고 했잖아.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거기 있는 걔를 다 뭐 한 거야? 더한 거. 전체를 다 더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마로 일단 45분의 1은 이렇게 빼버리면 될 것 같고 시그마 K는 2부터네요. 10까지 이렇게 돼 있어. 얘는 K 제곱 마이너스 뭐야? K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됐나요? 그리고 여기는 얘를 K로 묶어버리면 얘는 K-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우리 시그마를 조금만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갑자기 수원 시간이 됐습니다. 시그마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일일이 계산하기 너무나 좀 귀찮은 것 같아. 그죠? 얘가 더 귀찮은 것 같아. 그럼 실제로 내가 2를 집어넣으면 뭐야? 2 곱하기 1이죠. 그지? 3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 마지막에 1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10 곱하기 9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내가 뭐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라고 해서 여기를 K 더하기 1로 잡고 여기를 K로 잡고 이렇게 뭐야 이게 여기를 K로 잡고 여기 뭔 소리야? K 더하기 1로 잡고 여기를 K로 잡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현재 이거랑 완전 똑같은 거야 라는 걸 너희가 시그마의 성질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시그마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여기다 2 집어넣은 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고 여기다 3 집어넣은 게 여기다 2 집어넣은 거고 여기다 10 집어넣은 게 여기는 9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변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봐봐. 시그마에서 이런 거를 한번 배운 적이 있었을 거야. 시그마 계산을 좀 편하게 하자라고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되는 얘가 뭐였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서 K 제곱 이건 뭐 6분의 이거니까 이거 말고 여기에다가 K 더하기를 이렇게 달아놓은 이 계산의 결과는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이것까지 외워놨으면 좀 더 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의 규칙성을 위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다가 k 더하기 1에다가 k 더하기 2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얘는 4분의 뭐가 되냐면 n에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2에다가 n 플러스 3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시그마를 계산하기에 좀 편한 거든. 이 규칙성만 봐봐. 그러면 이게 여기서 하나 더 곱해진 것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짜리였다면 2분의 연속된 2개야. 그죠? 그 다음에 2개짜리였다면 3분의 연속된 3개가 됩니다. 3개짜리였다면 4분의 연속된 4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지. K는 1부터 N까지 K에다가 K 더하기 1에다가 K 더하기 2에다가 K 더하기 3까지. 얘는 당연히 5분의 뭐가 되겠어? N에 N 플러스 1에 등등등해서 N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시켜가지고 이런 패턴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여기는 요 녀석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은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쓱 바꿔봤습니다. 알겠죠? 요건 이제 시그마 쪽에서 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3분의가 될 거고, 그죠? 3분의가 될 거고 얘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개니까 얘는 9 곱하기 10 곱하기 11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얘는 330이 되나요? 이렇게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잠깐만요. 근데 그지? 여기는 얘를 계산한 게 330이니까 얘를 45로 나눠준 게 당연히 뭐가 됩니다? 평균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얘 분산이 궁금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얘 분산을 지금부터 또 구해볼 거야. 어디다 구해나? 여기다 구할까? 그럼 여기서 한번 작전을 세워보자. 이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를 작전을 세워보자. 일단은 정의대로 가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일단 이거 뭐 3으로 약분해주면은 15가 되고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110이 됩니다. 다시 5로 약분해주면 3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돼? 22가 되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다 여기서 내가 하나씩 다 뺀 다음에 계산하려면 되게 귀찮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분산의 정의로 푸는 게 아니라 분산의 계산식으로 풀면 좀 편하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잖아. 얘는 뭐야? 여기는 얘가 K제곱으로 바뀐 거겠지. X제곱이니까 이렇게 돼. 여기는 얘의 평균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얘는 시그마 해가지고 이제 변수가 뭐니까 변수가 K제곱이니까 K제곱에다가 그죠? 얘 확률은 뭐였으니까 45분의 K-1이었으니까 이거 곱한 거 이거를 이렇게 10까지였죠. 이만큼을 다 더해주세요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얘는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걸 알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시그마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놓고 풀 겁니다. 하나 팁을 더 주자면 여기다가 더하기 봐봐. 다시 여기다 K에다 1 넣으면 얼마니 얘들아? 빵이죠. 그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요 2를 쓱 1로 바꿔도 괜찮겠다. 그죠? 어차피 1 넣어도 빵이니까 원래 식이랑 동일했을 거야. 그래서 요거 그냥 시그마 계산하면 되는 거구나. 분산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알겠죠? 그래서 이쪽 파트는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너희가 잘 생각해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라고 하는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연습을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서 시그마 연습을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넘어갑시다. 다음 봅시다. 얘는 좀 어렵죠. 여기서부터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봅시다.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들 카드 각각의 0과 2와 6 중에서 어느 한 수를 써 넣은 후에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장의 카드에 쓰여져 있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얘는 뭐 x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뭐겠어? 0 아니면 2 아니면 6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확률은 당연히 모르지. 그지? 여기는 얘가 몇 장 들었고 얘가 몇 장 들었고 얘가 몇 장 들었는지 모르니까 지금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N장, M장, 뭐 L장 이렇게 들어있었어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럼 당연히 첫 번째 N 더하기 M 더하기 L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10이 됩니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죠. 그 다음 여기서 뭘 줬어? 나한테 평균 줬네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10분의 N이 되는 거고 얘는 10분의 M이 되는 거고 얘는 10분의 L이 되는 거잖아. 그죠? 하나의 더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는데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할 거니까 얘는 5분의 M 더하기 5분의 3L 여기는 얘가 지금 3입니다. 그러니까 M 이게 N이죠. M 맞네. M 더하기 3L이라고 하는 게 15가 됩니다. 라는 두 번째 식 나왔다.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 이제 분산을 줬네요. 근데 분산을 나한테 뭐로 줬어 지금 현재? 얘는 등식으로 준 게 아니라 부등식으로 줬죠. 맞아요? 다시 등식으로 준 게 아니라 부등식으로 줬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나한테 등식을 준 건 몇 개밖에 없었어? 2개밖에 없었어. 그럼 문제에서 얘들아 문자가 3개가 있는데 식이 2개밖에 없으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해는 원래 어때? 개만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N개, M개, L개라고 놓는 거는 당연히 개수를 세는 단위였으니까 이 수들은 전부 다 무슨 수들이겠어? 자연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하나 노가다 뛰면서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하는 걸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여기 있는 요 분산식까지 해서 자 분산은 어떻게 되겠어? V, X라고 하는 거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게 당연히 좋겠죠,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제곱해주면 얘는 0의 제곱, 얘는 4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36이 될 거야.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평균을 내보면 얘는 10분의 4M 더하기 10분의 36L
빼기 얘가 아까 3이라고 했으니까 9 해준 이 결과가 6 이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 부등식과 요 두 개의 등식 요거 가지고 요 세 개 가지고 하나하나 노가다 떼어가지고 만족하는 m과 n과 l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부터는 부정방정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쪽 난이도가 하도 어떠니까 쉬우니까 앞에 있는 개념들 중에서 앞에 문제 가지고 좀 귀찮게 우리를 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문제는 부정방정식 개념 가지고 우리를 좀 귀찮게 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통계 개념은 원래 쉬운 게 맞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여기까지 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나요? 여기까지 해주면? 그러니까 요거랑 요걸 통해서 뭐 하면 좋겠어 얘들아? 문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지? 문자가 3개 있잖아. 식이 몇 개 있어? 2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에 대해서 문자를 몇 개? 2개 정도 소거해서 한 문자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요거 이해 할 수 있겠니? 다시 식이 2개 있잖아. 식 하나당 문자 하나를 소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얘들아. 맞아? 이해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L을 소거했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 L을 소거한 거니까 얘가 M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거기서 또 이제 N을 소거했어. 그럼 여기는 얘가 마찬가지 다 N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럼 거기다가 집어넣어주면 N에 대한 부등식이 되는데 N 값이 뭐였어? 자연수였어.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건 U 한 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답은 U 한 개의 답이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답이 나올 수 있구나는 항상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데 2개 이상이 되면 좀 이렇게 못된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면 되게 고마운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 알겠죠? 좋아요.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갑시다. 다음 8-9번. 다음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를 아예 나한테 줬네요. 그리고 저런 거. 그러니까 이건 뭐 진짜 쉽죠.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게 뭐라고 준 거야 지금 현재 10분의 1 x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야. 그리고 나한테 얘를 구해달라라고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0분의 1 x 빼기 1 맞나요? 그 다음에 v 10분의 1 x 빼기 1 이걸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얘는 진짜 쉬웠던 문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분의 1에 2x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되고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100분의 1에 vx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나한테 문제에서 이렇게 줬으니까 당연히 얘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얘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 그죠? 이런 건 오히려 쉽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10번. 여기는 얘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봅시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표준 점수라는 거 있잖아, 그지? 모의고사를 보면 표준 점수라는 게 나오지. 그 표준 점수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지금 여기서 너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어느 시험의 원점수 x의 평균을 m이라고 하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을 때 표준 점수 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대요. 그래서 원래 있던 원점수에다가 평균을 뺀 다음에 거기 있는 걔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거기 있는 걔에다가 a배를 해준 다음에 더하기 b를 해서 표준 점수라는 걸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는요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인 그런 확률 분포를 이루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A랑 B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되게 쉬워요,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뭘 준 거냐면 얘가 지금 50입니다. 이 사실 하나랑 그 다음에 표준 편차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15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으로 따지면 얘는 15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죠? 근데 그 t라고 하는 게 뭐라고? 저기는 j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얘를 좀 전개해 볼까?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분의 a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a m 플러스 b입니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냥 저식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는 x에 대한 1차식이거든 어차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시그마 분의 a의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a의 m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이거 이해되니? 오케이? x는 1차식이니까 여기 있는 얘는 또 뭐가 될까? 얘는 원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저거잖아. 그럼 저기는 쟤는 시그마 제곱분의 a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vx 이렇게 되겠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줬으니까 m이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사라져서 없어지고요. 여기는 얘는 지금 얘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으니까 얘 분산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시그마의 제곱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얘랑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얘는 a 제곱이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b가 50입니다. 이렇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이 15의 제곱이니까 a 값은 얼마가 됩니다? 15가 됩니다.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표준 점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가 실제로 평균이 이런 그다음 표준 편차가 10인 화학 시험에서 80점을 받은 학생과 평균이 66점, 표준 편차가 6점인 물리학에서 74점을 받은 학생 중에서 어느 학생의 표준 점수가 높은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표준 점수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뭐냐면 어떻게 하고 있는 게 표준 점수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를 15를 만들었고 이게 50을 만들었잖아. 여기는 얘에서 일단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얘 평균을 뺐어요. 그러니까 편차를 구한 겁니다. 이해돼요? 편차를 구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지금 구한 겁니다 라고 일단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가 2개 이상이 있잖아 얘들아. 표준 점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 여기는 얘가 이렇게 있는 자료가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자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러면 여기서 내 점수가 한 여기는 요 점이 여기는 얘였어 라고 생각해보고 여기서도 한 여기는 뭐라고 해볼까? 얘였어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는 이 점수랑 여기는 이 점수랑 누가 더 잘한 건가요? 이걸 지금 비교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물론 이게 시험의 난이도 때문에 얘의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른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일단 내가 여기서 평균을 딱 구해보면 이 절반 지점 한 이 정도의 지점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얘가 평균입니다.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절반 지점 한 이 정도의 평균이 있어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는 요만큼이 떨어져 있는 상황. 얘는 여기서부터 조금 여기다 놓을까? 요만큼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한번 생각.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 자체는 지금 완전히 같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랬을 때 누가 더 잘한 건가요? 라고 생각해봐. 누가 더 잘했니? 얘가 더 잘했죠. 맞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편차, 여기는 요 길이, 여기는 요 길이잖아. 다시 편차는 하겠죠. 여기 이쪽에 있으면 음수의 길이가 되겠네. 그러니까 길이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겠네. 그래서 일단 먼저 편차를 구한 다음에 거기 있는 걔를 뭘로 나누고 있어요, 얘들아? 표준 편차로 나누고 있어요. 오케이? 편차를 구한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오밀조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표준 편차가 작은 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이렇게 쭉쭉 많이 퍼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표준 편차가 큰 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오밀조밀 모여 있는 것 중에서 나는 이 길이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걔를 뭘로 나눴어? 표준 편차로 나눠버렸어. 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봐도 이미 뭐가 결정된 거야? 누가 더 잘했나요가 결정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다시 얘는 표준 편차가 작은 거잖아. 이 길이를 표준 편차 작은 걸로 나눈 거고 얘는 표준 편차 큰 걸로 나눈 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큰 값을 갖겠지. 여기는 얘보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건 그냥 보너스 점수, 기본 점수 빵점일 때, 이렇게 딱 평균 값일 때 여기는 50점을 준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고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이 길이의 15배를 해가지고 이 15배의 의미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50점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오케이? 그냥 점수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보정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는 얘가 하는 역할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두 개의 자료가 달라. 그래서 비교가 좀 어려워. 실제로 여기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몇 점이었어? 뭐 50점이었어. 얘는 평균이 40점이었어. 여기는 얘는 실제로 얘가 지금 뭐 80점이었어. 평균이 70점이었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시험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8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50점을 받은 친구가 더 잘해 보여야 정상이잖아.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표준 점수라는 개념이고 그걸 가지고 대학에서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원점수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니까. 그럼 정확한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런 표준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알겠죠? 이런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이 2번 문제의 답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땡입니다. 그러니까 15 곱하기 여기는 얘 표준 편차가 10점이라고 했으면 10분의 그 다음에 얘는 몇 점이었어? 80점 80점 빼기 얘 평균은 70점이었으니까 70점 플러스 50점 이렇게 계산된 점수가 표준 점수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찬가지 여기는 얘 물리학을 시험 본 사람도 똑같이 15 곱하기 뭐가 되겠어? 얘는 표준 편차가 6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74점을 받았고요. 평균이 66점이라고 했습니다. 더하기 50점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 비교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2번 문제는 더 쉬운 문제였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여기 이야기까지 한번 딱 풀어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다면은 봐봐.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 여기는 요 단원에서 우리한테 이 정도는 너희가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x가 몇이 될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묻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확률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나는 이 x라고 하는 거를 표로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표로 만들어진 걸 토대로 우리한테 뭘 묻는 문제가 있냐면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자. 이런 건 다 평균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평균 분산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제일 많은데 확률을 묻는 문제는 지금 안 보이네요. 그래서 다 평균 분산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밖에 없네. 그러네요. 잠깐만요. 요런 게 확률을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요런 게 확률을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 그냥 이런 거 계산해 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하든 결국은 전부 다 뭘 해줄 수 있어야 돼? 여기는 이 확률 분포 표 정도는 너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다 구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항 분포라는 거를 좀 볼게요. 보자. 자,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봐봐. 우리가 그 확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얘들아? 확률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확률 변수를 뭐 x라든지 y라든지 등등등등 확률 변수를 먼저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자체로 이게 확률 변수가 나왔다면 실제로 거기 있는 걔의 확률을 구하는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의 확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거를 생각했었죠. 그래서 변수와 그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 질량 함수 이거 두 세트가 완성이 된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냐면 확률 분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얘는 지금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질량 함수가 있잖아.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 여기 있는 얘는 좀 특별한 분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그런 분포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분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건 좀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되게 의미가 좀 크다 보니까 여기는 얘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그런 확률 분포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우리가 이항 분포입니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자. 얘는 어떤 상황이었어? 독립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죠. 뭐죠?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10번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돼요?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오는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이해되니? 다시 1이 나오는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걔의 확률 질량 함수는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k개였 10번 중에서 k번 10만 1의 눈이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10c k에다가 6분의 1의 k제곱의 확률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잘 봐봐. 자, 지금부터는 진짜 졸면 안 된다. 진짜 중요한 얘기야. 알겠죠? 이항분포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되게 특별한 애예요. 되게 특별한 애입니다. 독립시행이라는, 그러니까 봐봐. 상황 자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10회 합니다. 했을 때 1의 눈이 나온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이렇게 정할래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우리가 앞에서 확률 쪽 파트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의 눈이 5회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P5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었단 말이야, 예전에는. 그래서 얘는 10번 중에서 5번이 나왔대. 한 번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의 5제곱에다가 6분의 5의 5제곱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 얘는 아예 몇 회 나온다라고 아예 정해줬었잖아, 이렇게. 그지?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가지고 그냥 x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확률,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게 확률 변수가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px가 5인 그런 확률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a라고 우리가 불러서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는 그냥 x가 5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요거 이해돼요? 그리고 좀 더 가서 그럼 여기는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되게 많으니까 얘가 K번 나왔다. 여기 K회 나올 확률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얘의 확률을 구해버리면 걔가 뭐가 되겠어? 얘가 PK가 되겠지. 그러니까 10CK에다가 6분의 1의 K제곱에다가 6분의 5의 10-K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는 얘가 이제 K 값에 따라서 그러면 얘는 X, 그 다음에 여기 P 이렇게 있을 때 1, 2, 다시 0, 1, 2, 댕댕댕댕해서 10까지 있었을 거고 중간에 K가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얘의 확률, 얘의 확률, 얘의 확률, 얘의 확률 중에서 얘의 확률이 여기는 얘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가 0일 확률이고 1 집어넣으면 1일 확률이고 2 집어넣으면 2일 확률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긴 얘가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분포를 따르는 그런 분포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냐면 이항 분포다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애가 걔의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x가 1에서부터 다시 0에서부터 n까지의 숫자들이 다 가능해질 거고 그 다음 거기 중간에 k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는 걔의 확률이 pk가 되는 즉 nck에다가 p의 k제곱에 q의 n-k제곱이 되는 그런 확률을 갖게 된다면 여기는 이런 분포를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 이항 분포라고 부르기로 한다고.
알겠죠? 되나요? 그러니까 딱 봐도 어때? 되게 빡세 보이죠? 근데 이항분포는 사실 너희한테 되게 뭘 줄 거냐면 행복함을 줄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특별해 보이는 애가 되게 심플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봐봐. 일단 봐봐. 어떤 시행에서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이 P였고요. 그 다음에 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N회 반복할 때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Px는 얘는 R이라고 썼네. X는 R 해서 NC R 곱하기 P의 R제곱 곱하기 Q의 N-R제곱이고 Q는 당연히 1-P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건 0부터 N까지 다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여기는 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N까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될 확률은 각각 요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럼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될 때 이런 분포가 무슨 분포다? 이항 분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이걸 가지고 이항 분포. 그래서 이와 같은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고 기호로는 BNP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가 있는데 거기는 걔가 어떤 분포, 이항 분포를 따라. 이게 NP라고 했어.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행의 횟수가 되는 거고요. P라고 하는 건 한 번 시행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는 그 어쨌든 이 틀을 가지고 분포가 있다면 그 분포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부를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알겠어? 오케이? 우리가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얘는 굉장히 끔찍한 애가 맞아. 그지? 굉장히 끔찍한 애야. 일단은 이 확률 질량 함수 하나하나가 주는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죠? 굉장히 끔찍한 애인데 여기서 우리는 되게 획기적으로 있잖아. 평균이라고 하는 거랑 분산이라고 하는 걸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잘 봐봐. 우리가 여태까지 평균이라고 불렀던 애 있지. 얘는 정의가 뭐였어요? 얘는 변수에다가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서 확률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걔를 다 더한 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불렀었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상황에서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R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R 값이 0, 1, 2, 3, 4 해서 N까지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지금 이 확률 변수 X의 변수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대로 R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확률 있죠. 확률. 이 확률은 뭐겠어? 확률은 얘겠죠. 그러니까 NCR 곱하기 P의 R제곱 곱하기 Q의 N-R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한 거를 시그마 해서 R이 몇부터 가능하대? 0부터 가능하대. 그 다음에 몇 가지 가능하대? N까지 가능하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는 이거를 일일이 한 땀 다 계산해주면 여기는 이 결과를 평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계산하기 어때? 되게 끔찍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항 정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봐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보자. 지금 P 더하기 Q가 있었어. 이거 전체를 N제곱하면은 그 계산 결과는 뭐였니? 여기 얘는 NCR에다가 곱하기 P의 R제곱에다가 Q의 뭐였어? N-R제곱. 여기는 얘를 시그마 R은 0부터 해서 N까지 다 더한 게 여기는 얘를 전개한 거였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괜찮죠? 그럼 여기서 나는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어.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일단 여기는 얘가 생겼으면 좋겠잖아, 얘들아. 얘가 생겼으면 좋겠어. 근데 얘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는 얘가 R이거든, 지금 현재.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리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얘를 앞으로 이렇게 내린다라고 한다면 이 P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P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조금 어색하니까 일단은 얘를 X로 우리가 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까지 괜찮죠? 되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뭐 할 거냐면 미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N에다가 X 더하기 Q에 N-1제곱이 되고요. 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시그마니까 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걸 다 더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요거 앞으로 나가서 R 곱하기 NCR에다가 곱하기 X에 R-1제곱에다 곱하기 Q에 N-R제곱 그대로 있었을 거고 여기는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가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별 문제 없죠. 근데 여전히 여기다 P 대신 X 대신에 P를 다시 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모양이 된 건 아니잖아. 그지? 모양 자체가 좀 다르잖아. 요 모양을 만들어주고 나는 지금 현재 이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여기다가 양변에 곱하기 X를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X 곱하기 X를 해버립니다. 이해돼? 그럼 모양 자체가 이제 요 모양이 됐지. 그럼 이 상태에다가 마지막에 뭐 집어넣어버리면 X 대신에 P를 집어넣어버리면 요런 모양을 완성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P 더하기 Q가 몇이겠어? 당연히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N 하나와 P 하나 이렇게 딱 두 개만 곱해진 결과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심플하게 이거 두 개 곱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평균이 돼버립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평균을 계산하는 이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겪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얘네 N, P 두 개 곱해버리면 그게 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 분포가 되게 특별한 분포인 거고 얘를 이름까지 붙여놓고 우리는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걸 토대로 해볼 거냐면 오늘은 딱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이항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의 그 증명만 한 번씩 해볼 거야. 오케이? 이제 분산으로 한번 가보자. 다시 이항 분포라고 X라고 하는 게 이항 분포 BNP를 따르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 지금 현재 EX라고 하는 거 얘의 평균 얘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으면은 얘의 평균은 항상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됩니다. NP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개꿀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난 뭘 구할 거냐면 VX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분산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더 어렵다. 진짜 더 어려우니까 잘 봐야 된다 진짜. 여기는 얘 정의가 뭐였죠 얘들아? 정의가 제곱의 평균이었죠. 봐야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x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얘 평균이 np였으니까 np 해놓고 거기는 걔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는 걔에다가 평균을 이렇게 달아주면은 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딱 계산하려고 봐도 되게 끔찍하잖아, 그지? 굉장히 끔찍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뭘로 접근하면 좋겠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이니까 n제곱 p제곱을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뭐만 할 거냐면 여기는 얘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우리 확률 질량 함수 px가 뭐가 되는 r이 되는 그 확률이 뭐였어? NCR에다가 지금 P의 R제곱에다가 Q의 N-R제곱 이게 확률 질량 함수였잖아. 그죠? 여기는 얘에다가 지금 확률 변수가 얘였으니까 R이란 말이야. R. X가 R일 때. 그러니까 R의 제곱에다가 여기는 얘를 곱해서 NCR 곱하기 P의 R 곱하기 Q의 N-R 이렇게 해서 얘를 다 이렇게 R은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그게 뭐겠구나? 제곱의 평균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얘를 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얘를 그럼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모양은 도대체 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오케이? 아까 했던 거 있지? 아까 했던 거 요거 있지 요거.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요 모양을 잘 봐봐. 현재 어떤 모양이었냐면 n 곱하기 x 더하기 q의 n-1제곱에다가 곱하기 지금 x를 한 거. 여기까지가 뭐였어 지금 현재? 시그마에서 r은 0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n까지 r 곱하기 NCR 곱하기 P의 R제곱 다시 얘가 X죠. X의 R제곱 곱하기 Q의 M-R제곱이야.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 오케이?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뭘 만들고 싶은 거야? 얘를 만들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돼요? 그럼 또 저 양변에 무슨 짓을 하면 좋겠어? 여기는 이 양변에 무슨 짓을 하면 좋겠어? 다시 쓸게요. 여기다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n 곱하기 x 더하기 q에 n 마이너스 1이었죠. 곱하기 x.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해서 r은 0부터 n까지 r에다가 ncr에다가 곱하기 x의 r제곱에다가 곱하기 q의 n-r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 여기다 무슨 짓을 하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만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여기는 얘가 지금 r제곱이니까 여기는 얘 r이 하나 더 튀어나왔으면 좋겠잖아. 맞아요? 그러면 난 뭘 하면 되겠어?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내려버리면 r제곱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다시 한번 뭘 해주면 되겠다? 미분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됐나요? 그래서 얘를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이 함수와 이 함수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곱의 미분법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미분하잖아. 그럼 n은 하나 먼저 달려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n-1에다가 x 더하기 q에다가 n-2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x 이렇게 하나 딸릴 거야. 그러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할 거니까 여기는 그냥 x 더하기 q에 뭐가 되겠어? n-1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이렇게 묶인 게 좌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미분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r의 제곱이 된 거고 r의 제곱이 된 거고 여기 ncr이 된 거고 x에 뭐가 돼요? r-1제곱이 된 거고 q에 n-r 제곱이 된 거고 거기는 얘를 시그마 r은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돼? 그리고 여기 있는 얘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여전히 어때? r이고 얘는 r-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변에 또 무슨 짓을 해주면 되겠어? 곱하기 x를 하나 더 달아주면 되겠다. 곱하기 x를 하나 더 달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다가 p를 넣어봅시다. 그럼 뭐가 돼요? p에다가 곱하기 n에다가 얘는 n-1에다가 그죠? 여기 있는 얘는 p 더하기 q의 전체 n-제곱 이거 1이잖아. 그지? 1 두고 여기는 얘는 그대로 p 하나 달려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이잖아. 1에 n-1제곱이니까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됐어? 그냥 저기다 그냥 p 넣은 거야. x 대신에 p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다가 p를 집어넣은 게 여기는 얘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니?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여기 요거만 이제 뭐 할 거야? 전개만 해볼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럼 뭐가 돼요? np랑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p가 있잖아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전개하자. np-p 더하기 1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얘를 우리가 그냥 q로 바꿔도 괜찮지. 됐어? 그럼 얘는 지금 np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네. 플러스 q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를 전개하니까 np의 제곱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네. npq가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여태 구해놓은 게 뭐예요? 지금 여태 구해놓은 게 얘입니다. 맞아요? 제곱의 평균을 열심히 지금 구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를 빼줘야 걔가 뭐가 되는 거야? 분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버릴 거야. 걔가 분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결론은 결국 뭐가 되겠어? npq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돼요? 어렵죠? 다시 너희한테 이 증명을 시키진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알겠죠? 이 증명은 너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기억해 봅시다. 요거랑 이렇게 요 결론은 정확하게 기억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항분포가 된 순간부터 나는 얘의 평균과 분산을 정말 개편하게 구할 수 있구나. 내가 고생 다 했어. 너희는 편하게만 해. 알겠죠? 내가 고생 다 해놨으니까 너희는 편하게 그냥 저거 이용해서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궁금한 사람들, 그냥 시그마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식을 내가 변형하는 능력을 좀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너희 스스로 다시 한번 증명해 보는 것도 선생님은 항상 찬성입니다. 알겠죠?
더 깊게 가고 싶은 사람은 이거 꼭 증명해 보세요. 알겠지? 근데 라는 과목에서 이걸 꼭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다시 보자. 자, 이항분포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x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는 np, npq, 루트 npq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결론은 너희가 정말로 제대로 되고요. 이게 편해졌으니 원래 분산 버리면 안 돼.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 구하는 방법, 분산 구하는 방법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다음에 이항분포에서는 그냥 조금 뿔 빨았네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는 이제 이제는 쉽게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항분포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보면서 얘가 이항분포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돼.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이항분포는 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른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상황, 이 변수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판단을 너희가 스스로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있잖아. 실제로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라고 주는 문제가 있으면 이건 진짜 너무 땡큐지. 얘 평균을 구해주세요. 얘랑 곱하면 답이네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 분산을 구해주세요. 얘랑 곱한 거에다가 다시 5분의 4를 하나 더 곱해주면 NPQ를 계산해주면 걔가 분산이 되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되는구나. 이런 건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한번 잘 봐봐. 4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하는 저 순간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쟤는 b 4 6분의 1을 따르는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다시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독립시행 하나의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할 거예요. 하나의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면 특정한 사건, 그 A라는 사건이 N회 나오는 그 N회, 그거 자체가 확률 변수였을 때. 오케이? 걔가 변수였을 때 이 변수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얘를 보면서 얘를 X라고 했구나. 다시 이 개수를 X라고 했구나. 개수를 X라고 한다면 거기 있는 걔는 일단은 동일한 시행을 4번 하고 있고 걔는 누가 봐도 독립인 상황이잖아. 그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4번 했으니까 독립인 상황이잖아. 라고 했을 때 걔가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그래서 얘는 4번 던졌으니까 4회를 시행한 거고 1의 눈이 나오는 개수라고 했으니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 있는 얘 개수가 4개의 주사를 던진다는 거는 내가 하나의 주사를 4번 던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동일한 시행을 4번 반복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x였으니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과 얘를 몇 번 던졌는지를 가지고 이항분포를 결정해주고 x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구해지면 이제는 뭘 하지 않아도 확률 분포표를 그리지 않아도 이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평균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여기는 6분의 5를 한 번 더 곱해가지고 분산을 만들어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너희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정확하게 딱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얘는 그럼 뭐겠어요? 10%의 불량품이 포함된 제품에서 임의로 한 개씩 50개를 복원 추출했대. 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또 거기서 막 섞어가지고 다시 꺼낸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 이게 복원 추출이고요. 비복원 추출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제비뽑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보건 추출은 내가 꺼내서 확인한 거는 치워놓고 다시 새로 꺼내서 확인하고 치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비보건 추출이야. 근데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의 차이는 뭐겠어요? 비보건 추출은 내가 꺼낸 다음에 확인하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 꺼내 놓은 거니까 여기는 얘가 불량품인 거랑 불량품이 아닌 거에 대해서 나머지의 확률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 아니라 종속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비보건인 상황이 된다면 얘는 종속이니까 사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건 추출이다라고 나한테 문제에서 정확하게 딱 제시를 해주면 얘는 확인했고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확률이 앞의 상황이랑 뒤의 상황이랑 바뀌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건 추출한테 이게 독립인 상황이구나를 주고 싶었구나라고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됐을 때 50개 중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 X를 잡아주면은 얘는 총 50회 시행을 할 거고 불량품의 개수였으니까 불량품일 확률은 10분의 1이군요 라고 해서 이렇게 너희가 X는 이항분포 얘를 따르는구나 라고 얘를 확인해서 써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게 키워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시 봐봐.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해서 X라는 걸 지정까지 해줬잖아. 나중에는 그냥 불량품의 개수를 뭐 어쩌고 하고 뭐 다른 게 또 궁금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예 변수를 지정해주지도 않는 경우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변수라고 지정됐을 때는 그나마 좀 행복한 거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라는 생각을 너희가 문제를 읽으면서 다이렉트로 뇌리로 딱 꽂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뭔가 분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보면은 아 이건 이항분포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아요. 다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봐봐. 흰 공이 7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1개씩 5번 반복해서 뭐한데 보건 추출한다고 했어요. 그죠? 얘도 딱 보니까 아 그럼 얘는 5회짜리 독립시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항분포를 따르겠구나.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겠구나. 그럼 얘는 B 해서 몇 회? 5회 반복했고 흰 공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되겠지. 10분의 7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만 딱 만들어낼 수 있으면 끝난 거야. 얘는. 되나요? NP, NPQ 해서 그냥 답해주면 되니까. 요거를 만들어낼 수 있냐, 만들어낼 수 없냐. 요 차이가 제일 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얘 제곱의 평균이 또 궁금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제곱의 평균이 궁금한데 얘는 어디 튀어나왔던 애니? 그러니까 얘가 NP잖아. 두 개 곱하면 뭐 2분의 7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VX가 뭐가 돼요? NPQ잖아. 그러면 얘는 2분의 7에다가 10분의 3을 또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거네. 20분의 2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근데 여기는 얘가 또 뭐니까? 여기는 얘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니까. 그지? 얘의 제곱을 뺀 거니까. 얘가 지금 현재 20분의 21이었고 얘가 지금 궁금했던 애였고 여기는 얘가 지금 2분의 7이었으니까 4분의 49가 될 거란 말이야. 요거 넘어가면 답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얘도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느낌들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음, 어떤 질병에 대한 치유율이 60%인 의약품으로 5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대요. 오케이? 이 중에서 치유되는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라고 되어 됐나요? 그럼 얘를 딱 본 순간 치유율이 60%의 환자가 있으니까 얘는 5회짜리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되나요? 치유되는 궁금했으니까. X 해가지고 얘는 뭘 따르고 있어? 5에다가 여기는 얘 10분의 6 요걸 따르고 있구나. 요런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평균과 분산 구해주세요. 그 다음 제곱의 평균 구해주세요. 여태 우리가 하던 얘기니까 여기는 얘는 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평균 분산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1번 문제는 뭐야? 확률 문제죠. 그죠? 확률 문제가 궁금한 거야.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얘는 다시 이거 표를 어떻게 그리긴 해야 될 것 같아. 여기가 X고 여기가 P라고 생각했을 때 0, 1, 2, 3, 4, 5가 될 거 아니야. 전체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전부 다 구할 필요 없이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4 이상일 확률이 궁금했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구해서 두 개 더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 확률 질량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OCK, 그러니까 OC4 곱하기 얘는 그냥 5분의 3이라고 할게. 5분의 3의 4제곱에다가 5분의 2의 1제곱입니다. 이게 얘의 확률일 거고요. 그 다음에 OC5에다가 5분의 3의 5제곱 이렇게 된 게 여기는 얘의 확률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두 개 더해달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항상 이 확률 분포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확률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평균 분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었죠.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는 평균 분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평균 분산 구해달라고 하면 되게 편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면 되게 불편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계산 다 해야 되니까. 되나요? 그리고 보통 여기까지 써놓고 그냥 계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연습할 때는. 알겠죠?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사실. 그지?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걸 다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8-12번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항 분포가 딱 되는 순간 너희들 그 머릿속에 이거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되게 끔찍했는데 할만 하겠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릿속에 딱 뭐만 남냐면 MP, MPQ 이것만 남아있어. 이항 분포가 끝끝내 너희들한테 어려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죠? 다시 이항 분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어떤 학생들 그냥 딱 그 머릿속에 딱 그 두 개만 남아있나 봐. MP랑 MPQ 이것만 남아있나 봐. 왜? 거기서 꿀 좀 빨았거든. 그치? 되게 편하게 풀어왔거든. 두 개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항 분포는 사실 진짜 중요한 게 뭐야? 이항 분포가 뭔지를 판단. 이런 모양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가 이런 모양입니다를 알지 못하면 MP, MPQ를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MP, MPQ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지 않으니까. 되나요? 그래서 요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해주고 사실 얘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어마무시한 녀석이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딱 생각해 주세요. 그 중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이 다 고생을 해놔서 너희한테 MPQ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있는 걔는 너희들이 그냥 이용하면 됩니다. 편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왜 그게 나왔는지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걸로 MP가 나온 거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를 열심히 계산해봤더니 결과적으로 MPQ가 나온 거야 라는 그 생각을 너희가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냥 MP, MPQ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항 분포 진짜 힘들다. 알았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전체적으로 이항 분포가 뭔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설명 안 한 거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 이건 사실 크게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였어요.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였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들아 n분의 x가 뭐겠어? n분의 x가 통계적 확률입니다. 맞아요? 통계적 확률이고 여기는 얘가 뭐야? 수학적 확률이야. 이거는 수학식으로 계산을 한 거고 이거는 실제로 내가 계산을 해본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통계적으로 구해본 거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 차이,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두 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걔네들의 절대값은 뭐야? 두 개의 차잖아. 그지? 두 개 차. 두 개가 얼만큼 차이가 나나 이런 얘기잖아. 그랬을 때 얘는 1에 가까워진다. 얘가 h보다 작을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 임의의 양수 h에 대하여.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일단 얘의 확률이 1이라는 소리는 여기는 얘가 일어날 확률이 100%라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에서 임의의 양수 h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양수값이야. 근데 임의의 양수니까 뭐가 될지는 모르는 것 같아. 그죠? 얘 0.1일 수도 있고 0.000001일 수도 있어.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0.000000001일 수도 있단 말이야. 걔보다도 이 차이가 더 작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임의의 양수에서 얘가 성립할 확률이 100%라는 소리는 임의의 양수에서 얘가 성립한다는 소리잖아. 그냥.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n 값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시행을 무한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가 그 계산한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는 뜻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다시. 통계적 확률은 당연히 통계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잖아. 근데 그게 분명히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이 서로 같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같니? 라고 물어보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그지? 주사위를 내가 3번 던졌다고 생각해요. 아니 6번 던졌다고 생각해봐. 보다 무조건 1 한 번, 2 한 번, 3 한 번, 4 한 번, 5 한 번, 6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 확률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6번 던졌을 때는 다 다를 확률. 그 많이 1이 나올 확률은 값이 가까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오케이? 그걸 가지고 큰 수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시행을 무한히 하면은 일치하게 됩니다. 라는 게 큰 수의 법칙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이항분포 문제를 조금 또 이런 식으로 또 줄긴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 연습 문제 같이 좀 풀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오케이? 오늘 요 정도 수업하고 마무리합시다.